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류는 잘 받았고요. 벌금 고지서 받으신 거 요거랑 네. 근데 벌금이 150만 원이나 나왔어요. 세게 나왔네. 그러니까 왜 제가 벌금 나온 거, 왜 벌금이 나왔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벌금이 내가 왜 나왔으면 네, 택시 쪽이랑 네, 합의도 아직도 못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아무런 네,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8월 달에 이게 사고 난 건데,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예. 지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상, 그러니까 대인사고에 대한 벌금을 일단 내린 거고요. 이 벌금 나온 거는 보험회사에서 그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벌금 150만 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줄 거예요. 이제 저 납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네. 납부하시고 이제 납부 영수증 제출하시면 벌금 네. 납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액 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니까 그거는 일단 지급받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 외에 그 상해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거? 예. 입원하신 거. 예, 저 이번에 네, 입원하신 것도 입원 일당 하루에 2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예. 하루에 2만 원 잡혀 있는 이 입원 일당 지급되는 거랑, 예. 그리고 염좌 있으시니까 요거는 10만 원 지급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통을 뇌진탕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진단서 온 걸로는 네, 타박상. 만약에 그때 당시는요. 네, 제가 만약에 하이바를 안 썼으면은 네. 아마 머리 깨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좀 세게 다치셨구나. 예, 아, 이게 뒤에서 그냥 저를 박아버렸잖아요. 네, 박아버려가지고 네, 저는 계속 누워 있는 상태에서 네, 택시 기사가 네, 내려서 네, 119를 불러줘서 네, 119 저 앰뷸런스 타고 네, 병원을 간 거죠. 네,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네. 한 거죠. 그렇게 근데 알고 계시면 이 되고, 벌금에 네.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경찰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지금 네. 검사가 네네. 이거는, 이미 판결이 난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다. 약식 명령서로 벌금이 나올 거니까, 벌금 왜 나온 건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택시하고 아, 사고가 나서 아직, 합의를 안 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합의를 안 보면은 내가 네.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를 다시 네,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그 전방에서 앞에서 찍은 블랙박스랑 네, 이제 저 택시 기사 네, 운전자까지 찍히는 그거랑. 네,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그것도 다치지도 음, 않았는데 음, 제 보험사에서 이제 대인 바로 그 다음날에 100만 원을 타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음, 왜냐면 저는 일단 음,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음, 횡단보도까지 와서 저를 박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네, 그렇게 해서 조서를 꾸몄어요 저는.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벌금이 그거는 나온 거죠. 네, 검사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요 치료라든지 지금 벌금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벌금 확정 판결 받으면은 2천만 원까지 보험회사가 벌금은 다 지급을 해 드리니까, 뭐 그 디테일한 분명히 관계가 좀 있을 거예요. 사고 나는 과정에서 뭐 우리 쪽 과실이 어떤 부분은 잡히는지 어떤 부분이 안 잡히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벌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점만 어쨌든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재판까지는 안 가실 거지만 어쨌든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까지도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니까 그 점, 네, 근데 확인하시면 되고, 아직도 네, 보니까는 네, 이 과실 몇 대 몇 이게 아직도 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네. 저한테 피해 보상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대인 담당자 있잖아요. 그 택시 예. 공제 쪽에 대인 담당자고 그 부분을, 그쪽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대요. 네. 그러면은 과실 비율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안 나서 그런 거일 수도 예, 있고, 그런 것 네. 같아요. 우리 쪽 보험회사하고 상대 측 보험회사하고 과실 비율에 대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예. 이거는 재판으로 가서 과실 비율에 대한 판가름을 하는 건데, 벌금이 먼저 나온 거 보면은 우리 쪽에 뭔가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벌금이 나왔을 테니까 그것만 검사한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 이 벌금은 네, 지금 12일까지가 납부가 돼 있는데 네, 그 보험사 측에서 미리 이 12일 전에 내주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네, 내고 거기에 내고 대한 영수증. 영수증만 다시 거기 네, 제가 팩스로 보내드리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벌금 담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벌금은 그 입원 처리가 돼요. 이상이나 그거 아픈 거 그거는 그거는 바로 처리가 되고요. 그거는 바로 아, 처리가 되니까 예, 제가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예, 지금 그나마 문석 씨는 예, 운전자 보험도 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요런 예, 사고가 됐을 때에도 보상도 받고 보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예. 요즘 이쪽 보험 시장에서 좀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단 본인들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오토바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일단 이런 건수 올리기로 상품만 팔아서 그냥 이득을 취해서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은 A라는 사람이 하고 계약은 또 다른 사람이 체결하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정보 팔아 넘기기도 또 너무 심해서, 계약 체결할 때 항상 이렇게 계약의 담당자하고 나하고 상담한 사람과 내 계약 체결된 계약의 담당자가 일치하는지를 꼭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피해가 좀 많이 발생돼서 제 고객분들 중에도 이제 다른 데에다 똑같이 보험을 들어놨다가 알고 봤더니 다 자기 정보 팔아 넘긴 곳이야. 내가 상담을 한 거는 뭐 예를 들어 저한테 상담을 받아놨는데 보험 가입은 계약을 딴 사람? 가입은 딴 사람, 그러니까 내 정보를, 야, 이 사람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입시켜 하고서는 내 정보를 이제 팔아 넘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약 체결을 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고객들 계약 받은 거 전권 모니터링 다시 하라고, 이게 계약자하고 설명한 상담자와 실제로 계약 체결한 사람이 맞는지 이거 확인하는 작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문석 씨처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이제 또 다른 업체에다 이제 팔아 넘기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보험 유튜브 쪽으로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 업계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개인정보를 그렇게 팔아넘긴다는 거는 엄청 심각한 번쟁인데, 금감원에서도 제재하고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제재하고 있는데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보상을 제대로 못 받거나 피해를 받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안 받았잖아요. 구자윤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구자윤이 계약을 안 받았거든. 나는 그냥 단지 고객 정보만 팔아 넘겼으니까 계약 담당자가 내가 아니니까 저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거든요. 보상을 설령 못 받는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웬만한 보험 유튜브 한다는 친구들한테 전화 걸어보면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다 정보 팔아 그래도 넘기기여서. 저는 그래서 잘 좋은 부분 만나서 그 자동차 보험까지 좋은 정보 네, 혜택 받고 네. 잘 그때도 막 예, 한 해 만에 그랬잖아요. 이거를 막 가입을 한 해 만에 이거 해야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막 한참 제가 갖고 오죽했으면 제가 쫓아가가지고 구청까지 쫓아가가지고 구청에서 어? 네, 그러니까요. 사인 받으러 구청까지 가고 이런 정도는 해야죠. 왜냐면 저도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오도리들 심정을 저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사고 나는지도 다 아니까 그 사고 처리에 대한 거라든지 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너무 엉망진창이야. 그냥 막 건수 올리기에 다들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서는 본인 담당자가 본인이어야 되고 딱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죠. 당사자들이 그냥 사고 처리는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벌금이 왜 나왔는지, 벌금이 처리가 되는지, 굳이 오토바이를 타는데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한지 이유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그냥 저 운전자 보험 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입은 시켜주는데 정작 처리는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케이스가 많아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접수해가지고 보험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해 놓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네, 나머지 동부지방법원에서. 처리는 그럼 언제쯤 되는 거예요? 한 2, 3일이면 돼요. 3일이요? 네. 계좌번호 그런 것도 그 자동이체 계좌에서 그냥 같이 나가요. 자동이체? 네. 네, 53,000원 빠져나가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운전자 보험 가입한 가입자분들이,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벌금이 150만 원이나 나와서, 이제 벌금도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해 드리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 또 한 달에 이렇게 몇만 원씩 또 돈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사실 이륜차들은 법규 위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도 비싼데, 그런데 그 비싸다고 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운전자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에서밖에 판매를 안 하니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운전자 보험 그냥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딱 요건데, 어느 회사를 선택하느냐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른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한테 좀 가입을 해야지, 그냥 뭐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 그냥 뭐 아는 지인, 가입하셔봐야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 꼭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자동차 사고 벌금, 좀 전과 같은 벌금,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 변호사 선임 비용 꼭 필요하고요. 나머지 뭐 민사소송 법률 비용, 이거는 추후에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 비용을 보험회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요거 꼭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몸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 입원 일당이라든지 뭐 골절,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지는 방식이에요. 입원을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한 사유가 골절됐어. 골절됐으면 돈 받는 거고, 골절됐는데 그 골절로 인해서 수술도 했어. 뭐 또 넘어지면서 아까 고객님처럼 헬멧 안 썼으면 뭐 얼굴이 갈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안면에 상처가 생기면 요 돈도 받는 거고, 그리고 인대 힘줄 파열이라고, 왜냐면 저도 뭐 발목 인대가 끊어져 봤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깔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대부분 인대나 힘줄 파열되는 사고인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골절되는 사고겠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상 치료비까지 해서 요게 그 항목이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 골절로 뭐 수술을 했다, 입원을 했다, 그러면 그 항목이 다 더해져서 뭐 100만 원을 받느냐, 200만 원을 받느냐, 아니면 정말 짜잘한 찰과상이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형사 합의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요 내용 다시 한번 보면,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 중대 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부상을 42일 이상의 진단을 받는 부상을 입게 되면 그건 형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봐야 돼요. 형사 합의를 볼 때 보험회사가 그 형사 합의금을 대신 내어준다, 요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 잊지 마시고, 오토바이로 운행하시고 뭐 배달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용으로 이렇게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바이크를 타면서 법규 위반 행위를 안 하시고 정말 칼같이 지키면서 타는 거는,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 사람들 오토바이 운행하는 거 한번 본 뒤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쉽게 찾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빈번하게 위반을 할 거 아니에요. 뭐 횡단보도 신호 위반이라든지 인도주행, 그리고 역주행, 그리고 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뭐 배달하는 최종 목적지인 그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인근에서 사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주 심각하게 처벌받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중점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험 가입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험 가입은 잘 아는 전문가에게
그냥 내 정보만 팔아먹는 그런 업체 선택하지 마시고 그 상담한 그 해당 담당자가 계약 체결, 보상 진행까지 다 해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청약서에 써져 있는 담당자 이름, 상담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 그리고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금감원, 금융위원회에서도 전부 소비자 보호법으로 다 제재하고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여태까지 내가 납입했었던 기납입보험료 전액도 환불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이어서 기납입보험료 전액 다 환불받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도 여러 업체에 팔려나갔다는 사실도 인지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보험장인이었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이제 또 뭐 어쨌든 고객분의 어떤 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또 상담 영상 또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